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규슈에 40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부었던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로 향하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수도권에는 토요일까지 최고 250mm, 충남과 전북에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규모 총파업을 벌입니다. 이미 병원 진료와 수술 등 의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삼성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시행이 1년 연기됐습니다. 디지털세는 세율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둔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도입이 추진됐지만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대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7억 3,50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9%에 달하는데 팬데믹 기간 식품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1억 2,200만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25개 기관의 이메일에 침입해서 계정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커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미 당국은 이번 해킹 공격을 중국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가장 많은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북, 경북 북부에도 3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에는 수도권에, 내일 아침부터는 충남과 전북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1억 2천만 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억 3천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극심한 기아와 내전을 피해 몸을 피한 난민 캠프에서도 가장 궁한 것은 음식입니다.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ecurity and health, and the most important even the food. 세계 식량 계획 등 유엔 산하 5개 기구는 지난해 이처럼 굶주림에 시달리는 인구를 7억 3,500만 명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9%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1억 2,200만 명가량 늘어난 겁니다. 기존 요인이었던 분쟁이나 극심한 기후변화 이외에도 팬데믹 기간 식량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충격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A lot of economic shocks, whether it's a shock caused by inflation of prices like we've seen in this last year of food prices, but other shocks, economic shocks.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줄었습니다. 반면 서아시아와 카리브해, 아프리카는 5명 가운데 1명이 굶주림을 겪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등은 전 세계 인구의 30%인 24억 명이 일상적인 끼니 접근이 어렵고 이 가운데 9억 명은 심각한 끼니 불안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까지 굶주림 종식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겠다는 유엔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내외 막바지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야당과 중국의 반발, 태평양 도서국 사이의 이견, 그리고 자국 어민의 반대 속에 나토 정상회담 뒤 구체적 방류 시기가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IAEA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막판 여론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 기간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오염수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현 어민단체를 또다시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関係者の理解なしにはいかなる処分も行わないという方針は遵守していきます。 하지만 어민단체는 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容認する立ち位置には立てないということはお話ししました。 주요 이해 당사국인 남태평양 섬나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쿡 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는 IAEA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태평양 섬나라들의 견해가 갈리는 만큼 IAEA와 일본이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야당은 도쿄에서 사흘째 가두 시위를 이어갔고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사회가 대안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20년, 30년간 방류됐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회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야당 의원들과 손잡고 해양 방류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홍콩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확대하겠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못 박은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한 결심을 굳힐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여름 해양 방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문 중일 리투아니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의 해양 방류 시기와 관련해 안전성의 확보와 소문 피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확인해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콩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즉시 일본 10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내놓은 입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최친원 홍콩 환경부 장관은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를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지바 등 5개 현의 농산물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오염수 방류가 되면 즉시 금지 지역을 10개 현으로 넓히겠다는 내용입니다. 我哋會即時禁止源自東京、福島、千葉、栃木、茨城、群馬、宮城、新潟、長野、埼玉等10個都縣嘅水產品進口。 여기에는 화로와 냉동, 건조, 염장, 가공 또는 비가공 김 등 모든 수산물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친원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앞서 존리 홍콩 행정장관의 경고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我哋覺得呢個咧係我哋香港特區政府嘅責任，所以咧我哋咧就會係咧基於一個預先防範嘅原則，特區政府就係目前計劃咧，一旦日方啟動排放廢水咧，我哋會即時禁止。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중국 정부가 앞서 오염수 방류 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일본 10개 현의 식품 수입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홍콩 정부의 입장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강화하지 말 것을 거듭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중국과 홍콩은 일본 농수산물 수출의 제1, 제2의 시장으로 일본은 지난해 7천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홍콩에 수출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한국인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은지 기자입니다. 하세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6번째 일본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친밀한 분위기로 시작된 공개 발언에선 양국 간 뜨거운 현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政府、民間双方が幅広い分野で協力が進んでいることを歓迎いたします。
하지만 비공개 회담의 의제는 단연 오염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시다 총리는 자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획대로 방류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우리 측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인 전문가가 참여하며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통보할 것, 이렇게 3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의 검토를 받으며 일본의 모니터링 정보를 투명하게 신속 공표하겠다. 만일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엔 즉각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여당이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오염수 괴담 자료집까지 배포했던 만큼 양국 간 물밑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염수 이슈에 대해 늘 객관적, 과학적 검증을 강조해왔는데 일부 비판 여론에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 됐습니다. 꼭 30분을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은 하반기에도 셔틀 외교의 취지를 살려 격이 없는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전국 보건의료 노동조합이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를 기해 전국 140개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4만 5천여 명 보건의료 인력이 참여했으며 오늘 낮 1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도 이어집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국립암센터와 양산 부산대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서는 수술 일정이 취소되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주요 병원 관계자들은 노조와의 협상에서 최소 인원만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진료 공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seem to have entered into a new eruptive cycle here in southwest Iceland. The peninsula hasn't been active in many centuries, volcanically active. Now we're in this new period where it seems that magma from great depth is reaching the Earth's surface with remarkable frequency. 중국의 민간 기업이 액체 산소와 메탄을 동력원으로 삼는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CCTV는 중국 민간 우주기업 란젠 우주항공이 어제 오전 9시 고비 사막에 있는 주취안 위성 발사센터에서 로켓 주최 2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란젠 우주항공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등 미국 기업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액체 메탄 로켓 발사에 성공한 기업이 됐다고 중국과 홍콩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란젠 우주항공의 주최 2호 첫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액체 산소와 메탄을 연료로 삼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과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의 테란1 등 발사 시도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고성능 저비용의 메탄 추진 엔진은 고체 연료나 액체 수소를 쓰는 기존 로켓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더 안전해서 특히 재사용 로켓 개발에 적합해 미래 로켓 공학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주 비행사와 착륙선을 각각 따로 달 궤도에 보내 우주에서 도킹하는 방식으로 달 탐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일부망은 장하일엔 유인 우주 공정판 공실 부총사가 어제 오전 후베이성 우한에서 열린 제9회 중국 상업 우주 정상 포럼에서 2030년까지 유인 달 착륙을 실현해 과학 탐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은 우주 비행사와 착륙선을 서로 다른 운반 로켓에 실어 달 궤도로 보낸 뒤 도킹을 통해 우주 비행사가 착륙선에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는 각종 과학 실험과 채집 활동을 하고 모든 과정이 끝나면 착륙선에 복귀해 달 상공에서 우주선과 도킹한 뒤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해커들에 뚫렸다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지난달 중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해 통보했습니다. 이후 내부 조사를 벌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기반 해커가 미국 정보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서 이들 기관의 이용자 계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나 삼성전자 등 다국적 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는 디지털세 필라1 발효가 내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 포괄적 이행체계 IF는 제15차 총회에서 143개 참여국 가운데 138개 회원국의 합의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국가별 단독 과세 금지 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관련 다자 조약안은 2025년 발효, 2026년이나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협의가 지속됩니다. 디지털세 필라1은 거대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해서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대상이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이어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해당됩니다. 디지털세는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유예됐고 이번에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디지털세는 원래 IT 기업이 세율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조세를 회피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지만 대상이 다국적 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소 내압 용기 검사와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수소전기차 검사센터 제1호점이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전기차가 보급된 울산이 다시 한번 수소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리프트에 올려진 수소전기차 하부를 검사관이 꼼꼼히 살핍니다. 특히 유심히 관찰하는 곳은 압축된 수소가 들어있는 가스통, 즉 수소내압 용기입니다. 작은 틈으로 수소가 새어나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 스택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자동차 전기 안전검사와 수소전기차 전문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곳이 전국 최초로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따로 검사를 받았던 불편이 해소된 겁니다. 가스 누출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특별한 기계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및 불합격 후 재검사를 통하여서 자동차 성능 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울산의 수소전기차 전용 검사장이 문을 연 건 전국 최대 규모 수소 인프라 때문.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00여 대 수소전기차가 도로를 누비고 있고 충전소도 12곳에 이릅니다. 한 발 더 나가 수소전담 안전인증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생산부터 사후 관리까지 완전한 수소차 생태계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수소와 관련된 전 산업에는 가장 강점이 있는 도시가 울산인데
앞으로 수소와 관련된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모든 이 모빌리티는 울산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울산 곳곳에 수소전기차 관련 인프라가 모양을 갖추면서 전국 최고의 수소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기아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2억, 2,500여억 원을 투자해서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EV9 생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2억 이상의 확장으로 조지아 공장에서 현재 조립 중인 4개 모델과 함께 곧 출시될 EV9 SUV의 조립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V9은 기아가 북미에서 조립하는 최초의 전기차로 내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V9은 기아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5번째 모델이 됩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8년여 만에 일제히 오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 오르고 지하철 요금은 10월부터 150원 오르는데요. 운영기관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서민 입장에선 고물가 시대 교통비마저 죄다 오르며 한숨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10월부터 서울 지하철 요금이 오릅니다. 쟁점이 됐던 요금 인상폭은 일단 150원, 현재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이 1,400원이 됩니다. 원래는 300원 올리는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먼저 150원을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시내버스는 예고대로 300원 올라 다음 달인 8월 12일부터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이 됩니다. 마을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 오릅니다. 급증하는 대중교통 적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적자죠. 또 버스업계도 한 8,500억 정도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금 올리고 싶은 서울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어려운 결단을 했고요. 시는 요금 인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의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가 지하철은 3천억여 원, 버스는 2천억여 원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여 만. 적자 해소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시민들은 가뜩이나 고물가 시대에 교통요금이 크게 오르자 한숨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더 오르게 되면 지금도 교통비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타격이 좀 크지 않을까. 정해놓은 생활비보다는 조금 많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한 번에 확 올라와 버리니까 몇백 원이어도 이제 한 달 단위로 들어가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알바 같은 거 하면 많이 못 버는데 많이 부담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 통합 환승과 지하철 거리 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되며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이후 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에 신고된 위조 지폐가 100장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현황 자료를 보면 화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찾아 신고한 위조 지폐가 116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장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 지폐 액면 금액 합계도 127만 9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원가량 증가했고 이 가운데 5천 원권이 73장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오후 4시에 방송되는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매주 목요일 다양한 분야의 유튜버나 화제 인물을 초대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저기 잠깐만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직접 잡은 낚싯감으로 이색 요리들을 선보이는 크리에이터죠. 채널 진석기 시대와 함께합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